안녕하세요. 대학정보공시센터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운영 계획 및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는 연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각 연도의 상반기 통계조사에 필요한 학과를 조사합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중순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연도의 하반기 통계조사에 필요한 학과를 조사합니다. 하반기 조사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7월경 공문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대학정보공시 대상교 415개교,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 총 13개교입니다. 조사 내용은 학교 정보와 학과 정보입니다. 학교 정보는 학교 개황에 대해 조사하고 학과 정보는 상반기 조사 이전까지 있었던 기존 학과 정보, 개편된 학과 정보, 폐지된 학과 정보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는 대학정보공시 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 중 학교 정보, 학과의 일반 속성, 대학 자체 계열은 대학정보공시 및 각 항목별 관리기관의 통계조사 디폴트 값으로 활용됩니다.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의 공시장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장학금 통계조사 시스템에서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결과물 중 학교 정보, 학과 일반 속성 정보, 대학 자체 계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교육 속성은 대학 대입 정보 포털로 연계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각 학과를 소개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 학과에 부여한 표준 분류 계열은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권 등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자격 조건 및 지원 자격으로 활용하며 또한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도 활용됩니다. 본격적으로 2021년도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며 절차별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는 1차 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정보와 학과 정보를 조사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정보와 학과 정보를 입력 및 확인하시고 나면 입력하신 정보를 기반으로 입력 시스템 상에서 몇 가지 검증 조건에 따라 형식 검증을 진행하시고 모든 형식 검증 결과가 정상으로 도출되면 입력 시스템으로 최종 자료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확인하신 학교 및 학과 정보를 학교 및 학과 정보가 필요한 각 항목별 관리기관에 공유합니다. 절차를 큰 그림으로 보았다면 이제 각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정보관리 업무 절차입니다. 학교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입력 시스템을 통해 학교 정보를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 요청한 정보가 승인되면 학교 정보 관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지침서를 통해 학교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스템 자료실에 배포해드린 지침서 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정보는 크게 변경될 일이 없고
변경된다면 9페이지에 있는 학생 규모, 영중문 학교명과 10페이지에 있는 총장명 정도만 변경됩니다. 학생 규모는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는 2020년에 공시하였던 4-마 재적학생 현황 항목 중 정원 내외 재적학생 수의 합을 확인하시어 해당 범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 조사 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재적학생 수 현행화를 해서 올해 상반기 조사에는 수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대신 올해 하반기 대학 교육편제 단위 조사 시에는 2021년도 4-마 항목에서의 정원 내외 재적학생 수의 합을 확인하시어 만약 재적학생 수의 범위가 바뀐다면 학교정보 수정 요청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문 학교명은 영중문 대학 알림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영문명 및 중문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해외에서 대학 알림위를 통해 정보를 얻는 수요자들이 학교 정보를 검색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중문 학교명은 간체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0페이지의 총장명, 대학원장명은 항상 현행화를 해주셔야 대학 알림위에서 바른 정보가 노출됩니다. 총장과 대학원장 직무대행인 경우 성명 옆에 괄호로 직무대행이라고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명 변경에 대한 학교정보 수정 요청은 조사 기간뿐 아니라 상시 가능합니다. 총장 혹은 대학원장이 변경되었을 때 대학정보공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정보관리 절차는 순서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가며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학과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볼까요? 학과 정보 변경이 있는데 학과가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개편은 없어요. 그러면 전 차수 조사에서와 동일한 컨디션의 학과에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는 일부 일반 속성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1번 일반 속성을 확인합니다. 혹은 전 차수에서는 폐지된 학과였지만 해당 학과로 다시 모집이 이루어지는 등 폐지 학과가 기존으로 살아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2번 폐지학과 재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폐지학과 중에서 통계에 쓰여야 하는 학과가 있고 영구히 통계에 나오지 않게 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요. 그럴 땐 3번 폐과 존치관리를 합니다. 1번, 2번, 3번까지 끝났으면 해당 학과의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즉 교육 속성을 올해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특히 교육 과정의 경우 점점 쓰임새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2021년도 요강 기준으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봤으니 다음 경우의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과 정보 변경이 있는데 그 변경이 학과 개편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5번 입력 시스템상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서 자율분류 결과로 도출된 각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을 심의 후 확정합니다. 세 번째, 기존의 학과 정보에서 변경사항은 없지만 융합 여부를 추가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5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학과 정보 변경사항이 없고 융합 여부를 입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육 속성은 현행화되어야 하므로 교육 속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거친 후 6번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 단위 코드를 부여하면 학과 정보관리 업무가 끝납니다.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속성 부분입니다. 지침서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 14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 수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1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가시면 빨간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학과 개편으로 보아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및 제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6페이지에 있는 수업 연항과 23페이지에 있는 대학 자체 대계열은 빨간 별표로 되어 있으나 학교의 학과 관리 방법에 따라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서 따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 속성에서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는 여기에서 짚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 별표는 건너뛰고 16페이지 수업 연한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업 연한은 교육 편제 단위의 수업 연한을 말합니다. 1년부터 7년까지 전공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1년, 2년 두 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심화의 수업 연한은 전문대학이면서 학과 특성이 학사학위 전공 심화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학부 또는 대학원 내 수업 연한이 다를 경우에는 긴 수업 연한을 입력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4년제 대학의 건축학부 내 A전공의 수업 연한이 5년, B전공의 수업 연한이 4년인 경우 건축학부의 수업 연한은 가장 긴 5년으로 입력합니다. 대학원의 경우에도 A학과의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 통합 4년의 과정을 모두 개설한 경우에는 수업 연한이 가장 긴 4년으로 수업 연한을 기재합니다. 계약학과와 편입학과의 수업 연한을 입력할 경우에는 해당 편제 단위 수업 연한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의 계약학과인 A학과가 3학년부터 편입학만 가능한 경우에는 A학과 수업 연한은 2년으로 기재합니다. 본예과 구분이 있는 경우에 예과는 2년, 본과는 4년으로 입력합니다. 2+4학제 약학과도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입력합니다. 간혹 4년제 대학, 학부 및 전문대학에서 수업 연한이 변경되어 신입생과 재학생을 학적 및 통계상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경우 학과명에 구분인자를 입력해서 코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제 세무회계과가 있었었는데 3년제로 학제가 변경되면서 학생을 2년제와 3년제 학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2년제 세무회계과는 변경 폐지가 되고 3년제 세무회계과는 변경 신설으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경우지만 신입생과 재학생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 수업 연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수업 연한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경우 반드시 자율분류 기술서를 통해 학과 코드를 새로 생성하셔야 합니다. 학부와 전문대학만 해당하며 대학원과 대학원 대학은 기존의 긴 수업 연한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정원은 학칙에서 정한 당연도 신입생의 입학 정원입니다. 학부의 경우 모집 단위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모집 단위의 입학 정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의 인문학부로 모집하는 경우 입학 정원이 110명일 때
인문대학 소속 전공의 입학 정원은 모두 다 110명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별 총정원제로 운영하는 대학원의 경우 각 학과마다 대학원 총 입학 정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A대학의 경영대학원이 총정원제로 운영하여 총정원이 200명일 때 경영대학원 소속 학과의 입학 정원은 모두 200명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위과정은 교육편제 단위의 수여 학위과정입니다. 학사, 전문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석사, 박사가 같이 운영되는 학과의 경우 석사, 박사를,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이 같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을, 석사와 석박사 통합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석사와 석박사 통합을, 박사와 석박사 통합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박사와 석박사 통합을, 학석사 통합만 운영되는 과정은 학석사 통합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만 선택 가능합니다. 폐과 존치 여부도 일반 속성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폐지학과의 존치 여부를 Y로 혹은 N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Y로 체크했을 때는 폐지학과이지만 통계 정보를 입력하실 것이 있을 때는 Y로, N으로 체크하신 경우에는 영구히 그 학과가 통계 제외로 보여져야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여 학위명은 교육편제 단위 소속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위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여 학위가 다수의 경우에는 쉼표 기호로 분류하여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과 구분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본과와 예과로 구분하고 나머지 학과는 체크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대학원 학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에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집 단위 학과 구분입니다. 교육 편제 단위의 모집 여부 구분인데요. 4년제 대학의 학부 및 전문대학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인 동시에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교육 편제 단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학과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교육 편제 단위를 말합니다. 모집 단위는 학생을 모집하는 교육 편제 단위입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학부는 존재하나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영어 영문학부 안에 영어 문학과와 영어 통번역학과가 들어있는데 각각의 영어 문학과와 영어 통번역학과의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어 영문학부는 일반 학과로, 영어 문학과는 일반 학과와 모집 단위로, 영어 통번역학과도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부로만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영어 영문학부 안에 영어 문학과와 영어 통번역학과가 있지만 모집 인원은 영어 영문학부에 50명만 배정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학과 소속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학과 배정을 바로 하는 경우에는 영어 영문학부는 모집 단위로, 영어 문학과는 일반 학과로, 영어 통번역학과는 일반 학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부터 학과를 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영어 영문학부는 일반 학과면서 모집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문학과와 영어 통번역학과는 모집 단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학과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을 학부 소속으로만 관리한다면 영어 영문학부는 일반 학과이자 모집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문학과는 모집 단위는 아니지만 일반 학과로, 영어 통번역 학과 역시 모집 단위로 기능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학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부가 존재하지 않고 학과로 바로 학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모집 단위이면서 일반 학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팩과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로 모두 변경이 됩니다. 팩과라고 함은 통합 폐지, 분리 폐지, 변경 폐지, 폐지 모두 포함입니다. 20페이지 상위 모집 단위를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을 보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하여 모집 단위, 학과 구분에 따른 교육 편제 단위의 상위 모집 단위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대학 종류 혹은 학생 모집 방법에 따라 모집 단위와 학생의 재적 정보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여 계열별, 학과별 수치가 산출되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지, 교사 확보율 등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표값이 정상적으로 산출되기 위해서 모집 단위와 학과 정보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은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은 세부 학과 기준으로 공시하기 위해 교육 편제 단위 조사 항목 중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인 편제 단위의 경우 상위 모집 단위를 입력합니다. 팩과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이므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면서 상위 모집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경영학 전공의 상위 모집 단위가 경영학부일 때입니다. 경영학부로 모집을 하지만 경영학 전공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학부도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경영학 전공도 등록이 되어 있을 건데 경영학 전공의 상위의 모집 단위가 무엇인가, 이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 모집했던 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결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면서 상위 모집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위 모집 단위가 없는 단일학과 또는 기타 모집 단위, 교양학과, 교직 관련 편제 단위 등은 운영을 하는 단위이지만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편제 단위이므로 상위 모집 단위 없으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모집 단위 또는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인 경우에는 상위 모집 단위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폐지학과의 경우에는 상위 모집 단위는 해당 없으므로 자동 입력됩니다. NCS 교육과정 운영학과와 융합 여부는 일반 속성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교육 속성에서 NCS 교육과정을 체크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이고 융합 여부도 융합 현황을 입력해야 도출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입니다. 대학 자체 대계열도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되어 있지만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계열 변경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계열이 다른 학과를
생성하여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학과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적 및 통계상에서 변경된 대학 자체 계열, 대계열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을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학과명에 구분인자를 입력하여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코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정과 기존의 자연과학 계열로 있던 것을 자연과학 계열과 인문사회로 따로 관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의료행정과 인문이라는 구분인자를 넣어서 학과를 하나 신설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입생과 재학생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계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자연과학 계열을 인문사회 계열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정과 자연과학 계열과 의료행정과 인문사회 계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며 학교별 학교 코드에서 계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통계 자료에는 의료행정과가 인문사회 계열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대학 자체 준계열은 대학 자체 대계열에 따른 계열 분류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용하는 항목입니다. 4년제 대학의 학부, 전문대학에만 해당하고요. 인문사회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은 준계열이 존재하지 않고 자연과학 계열은 이해학계, 보건계, 간호계, 농업계, 수해양계, 가정계로 준계열이 존재합니다. 예체능 계열은 예능계, 체능계로 존재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은 자연과학 계열의 준계열, 이학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페이지 사범계 구분입니다. 교원 자격증 발급 여부에 따른 교육편제 단위 구분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용하는 항목입니다. 4년제 대학의 학부, 전문대학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대학의 사범계학과,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과에 체크를 하시고 전문대학은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범계 이외의 교육편제 단위는 비사범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KD 계열 분류와 학교 코드, 학과 코드 정보도 있지만 3개의 정보는 표준 분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KD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지학과 재설치입니다. 지침서 50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학과 재설치는 폐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편제 단위로 학생을 다시 모집하는 경우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없이 폐과를 기존 학과로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해당 경로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과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폐과의 단과 대학, 학과명, 주야간 학과 특성이 새로 기존으로 살리려는 학과 특성과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명, 학과명, 주야간, 학과 특성 정보가 동일한 학과가 폐과로 존재하였는데 이것을 모르고 신규 학과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속성이 동일한 학과가 존재한다고 나오면서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이 안됩니다. 또한 폐지학과 재설치를 신청한 다음에 공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학과 상태가 폐지에서 기존으로 변경됩니다. 폐지학과 재설치 승인 시 모집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단위가 삭제됩니다. 표준 코드 관리, 표준 코드, 학교별 학과 코드에서 속성 정보, 모집단위 학과 구분 및 상위 모집단위를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폐지학과 재설치 승인 뒤 교육 목표,
교육과정 등의 교육 속성이 변경되어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변경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과 존치 관리입니다. 지침서 51페이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폐과로 등록하여 폐과 상태이지만 잔류학생이 있는 경우 또한 소속교원이 있는 경우 등 통계 정보로 폐과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폐과 존치 여부에 체크하셔서 폐과이지만 존치한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폐과 존치 관리 메뉴에서 폐과 존치 여부의 검색 조건에 따라 전체, 존치, 미존치를 조회하면 전체 폐지학과, 폐과 중 존치한 학과, 폐과 중 미존치한 학과를 각각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내용은 대학정보공시 및 캐디, 한국장학재단에 공유되므로 정보공시, 고등통계, 등록금, 장학금 통계조사 담당자와 협조 후 폐과 존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 여부 미체크 시 대학정보공시를 포함한 유관기관 통계조사 시스템에서 해당 학과가 제외되고 학과가 공유된 교육 속성 갱신입니다. 지침서 25페이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속성은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를 얘기합니다. 교육 목표 키워드는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목표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 또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해시태그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해당 교육 편제 단위에 편성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교양 과목은 제외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요람상에 있는 전공 교과목 기준으로 갱신을 부탁드립니다. NCS 대분류는 NCS 분류 체계에 따른 대분류로서 NCS 학습 모듈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대학에서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개발된 NCS 교육 과정만 해당됩니다. 비표준화된 현장 실습 과목, 어휘 능력 개발을 위한 토익, 토플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은 기업체 등 산업계에서의 자료 요청, 공공기관에서의 자료 요청이 대교 여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과정을 잘 입력하시면 산업계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학교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로 취업 분야는 해당 교육 편제 단위의 졸업 후 예상되는 진로 및 취업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및 제출, 표준분류 계열 심의 및 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침서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율분류 기술서는 학과가 신설되거나 통합될 때, 분리될 때, 변경될 때, 폐지될 때, 즉 학과 개편이 있을 때 작성합니다. 진행 절차는 표준 코드 관리의 자율분류 기술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방법은 입력 시스템 교육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자율분류 기술서의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는 학교가 학과에 대해 자세하게 써내려간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는 개편 형태, 개편 개요, 자율분류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분류 결과를 도출해냈던 근거, 자율분류 결과에서 융복합 여부를 융합으로 체크했을 때 융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융합정보 페이지로 자율분류 기술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로 돌아가서 개편 형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형태는 5가지로 나타납니다. 신설, 통합, 분리, 변경, 폐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설은 기존에 없던 교육편제 단위가 신규로 설치되어 새로운 대중소 표준분류 계열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합은 기존 2개 이상의 교육편제 단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존 교육편제 단위 중 하나의 계열 분류 범주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표준분류 계열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리의 경우에는 기존 1개의 교육편제 단위로부터 2개 이상의 교육편제 단위가 나누어져서 기존의 계열 범주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열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변경은 기존 교육편제 단위의 명칭 혹은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이 변경되어 계열이 새로 생기거나 혹은 기존의 계열 범주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폐지는 계열 범주가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편제 단위가 폐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계열 범주라고 하는 것은 표준 분류 계열의 대중소 계열 하나라도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편 개요에서는 교육편제 단위 명칭, 적용 시기, 수여하기, 입학 정원, 교육편제 운영 형태 등의 일반 속성과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속성을 입력합니다. 자율분류 결과에서는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 대학 자체 계열, 사범계 구분, 융복합 여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입력하게 된 자율분류 근거를 사전적, 사후적 해당 없음 중에 선택합니다. 또한 계열 범주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자율분류 확인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합니다. 자율분류 확인서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인쇄하시면 문서 형태로 출력되게 되는데 마지막 장에 학과장 서명을 받은 것을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라고 합니다. 자율분류 근거 중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편제의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는 학과, 전공 등의 교육 편제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학과는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에서는 학교가 선택한 소계열의 기술 규정을 보여주면서 해당 학과의 교육 목표가 그 기술 규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관련 소계열 범주 포괄성이라는 것으로 포괄되는지, 부분 포괄되는지, 포괄되지 않는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계열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다른 학교의 다른 유사한 학과와의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해당 학과를 왜 이 소계열로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선택한 진로 취업 분야가 해당 소계열의 진로 취업 분야와 얼마나 유사한지 부합하는지를 근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편제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후에 확정이 되는 단과대학, 학부, 계열 등의 교육 편제 단위일 때 제출합니다. 사후적 교육 편제 단위의 근거는 학과, 전공의 정원 비율, 정원 비율로 소계열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위 교육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 간 비율, 학생이 대부분의 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교육편제단이 제한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융합 정보는 해당 교육편제 단위가 융합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모든 학과가 필수 작성 사항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분류 결과에서 융합 여부를 융합으로 선택했을 때 융합 정보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융합 정보는 융합 현황과 융합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합 현황에서는 주계열과 부계열을 대중소 계열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열은 융합된 계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로 표준분류 계열과 같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계열은 융합된 계열 중 주계열 이외의 차순위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로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 조건이 있는데요. 계열이 2개로 구성된 경우, 즉 주계열 하나와 부계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계열이 하나, 부계열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총 3개의 계열로 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계열 비율과 부계열 합의 비율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계열이 하나, 부계열이 3개로 결합된 총 4개의 계열의 융합의 경우에는 주계열과 부계열 합의 비율을 확인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융합 계열 정보 입력 시에는 소계열의 NC로 되어 있는 것은 입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표준분류 계열 역시 NC 소계열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각 부계열은 최소 20%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융합 교과목은 전체 전공 교육과정 중 융합 교과목의 비율과 개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전공 교과목 중 융합 교과목을 체크하게 되면 교과목 개요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칸이 활성화됩니다. 학교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표준분류심의위원회에서 표준분류 대중소계열의 적절성과 융합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수용 혹은 조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학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 수용하거나 혹은 한 번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든 학과가 확정이 되면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단위 코드 부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서 5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021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입력하기 위해 19년도에 모집 단위를 등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표준분류에 학과가 있는 것들은 그 학과의 코드로 모집 단위가 생성이 되었고 19년도에 21년도에 쓸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 코드로 학과명을 생성하여 부여하였습니다. 19년도에 임시 코드로 만든 학과명을 21년도에 대부분 신설하셨을 텐데 모든 학과가 표준분류에서 확정되고 나면 이 임시 코드와 표준분류 학과 정보를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단위 코드 부여라고 합니다. 입력 시스템의 표준 코드 관리,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단위,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단위 코드 부여 메뉴에 가시면 임시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명들이 나오게 되고 그중 학과를 생성하여 진짜 학과 코드가 만들어진 것들은 임시 코드를 진짜 학과 코드와 매핑하여 짝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코드 중
실제로 모집을 진행하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는 미적용으로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부여 작업을 통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시 항목, 등록금이나 취업률 등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코드는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매핑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학과 정보 관리도 모두 끝이 납니다. 다음은 형식 검증입니다. 지침서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검증은 교육편제단위 조사 완료 후 형식 검증을 통하여 입력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학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표준 분류 관리, 형식 검증, 형식 검증 메뉴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검증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야 최종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검증 내용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검증 결과가 오류일 때는 오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결 방법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 해결 방법을 통해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재검증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예외사항이 발생하여 오류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대학정보공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검증을 진행 후 검증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야 다음 단계인 최종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절차인 최종 자료 제출입니다. 지침서 60에서 6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는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정된 교육편제단위 내용을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표준분류, 정보공시, 고등통계, 등록금, 장학금 통계 담당자와 같이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분류 관리, 일정 관리, 최종 자료 제출 확인서에서 문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장에 위에 표준분류, 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등록금 통계 담당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끝난 최종자료 제출 확인서는 표준분류관리, 일정관리, 최종자료 제출 및 취소 신청 메뉴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뉴는 대학 관리자만 가능한 메뉴입니다. 제출하실 때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 건수, 대학 자체 대계열, 폐과 존치 여부, 교육과정, 학교 정보 수정 요청 건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침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공문도 탑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총장 직인을 득한 문서를 PDF 형태로 업로드해서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입력 시스템에도 반드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상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리는 12월 14일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학원을 생성하시거나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검색되지 않는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등록하셔야 다음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관리의 경우 기존 학과는 12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개편학과,
융합정보의 경우에는 1월 22일까지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표준분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리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분류 심의 결과 조정으로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의 신청을 1회 하실 수 있는데 이의 신청 기간은 1월 22일까지입니다. 또한 수용과 조정, 또한 이의 신청까지를 반영한 결과, 최종 결과의 확인 처리는 2월 5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팩과 존치 관리는 12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 모집 단위 코드 부여는 모든 학과가 확정이 된 다음 진행이 가능하므로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검증은 학과 정보가 모두 확정된 다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자료 제출은 2월 15일부터 19일 6시까지, 18시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이었다면 이맘때쯤 표준분류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였을 텐데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자리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어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